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설레는 크리스마스 이브죠. 저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간단히 케이크 파티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다들 이브 계획 있으신가요?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람과는 달리 뉴욕 증시만 신나게 산타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격적인 관세 인하 발표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20여 년 만에 최장 신고가 행진을 기록했는데요. 내용 좀 더 볼까요? 내년 1월로 예정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중국이 관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향후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날 중국 국무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와 아보카도, 오렌지 주스 등 약 850개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은 12%에서 8%로, 아보카도의 경우 30%에서 7%로 낮아집니다. 이번 관세 인하 대상은 총 3,890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요. 이는 지난해 중국 수입 총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 중국은 내년 7월부터 176개 IT 품목에 대한 최애국 대우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반도체 시험 장비와 메모리 칩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 합의를 앞두고 중국이 이렇게 관세를 전격적으로 인하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에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랠리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큽니다. 마땅히 주식을 팔아치울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반면에 한국 증시는 산타 랠리가 찾아와 줄지 아직도 아리송합니다. 사실 국내 특별한 이벤트 없이 성탄절 휴장을 맞게 되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이기는 하지만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장 이슈와 특징주, 키워드로 바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비보존 임상 3A상 실패의 충격. KOTC 장외거래시장의 대장주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의 임상 성공 기대감에 시총 2조 원대 진입을 시도하는 등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게 웬일인가요? 오피란제린의 임상 3A상 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자자는 물론 지분 보유 기업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비보존이 홈페이지를 통해 복부 성형술 임상 3A상 결과 안타깝게도 1차 지표인 12시간 통증 면적합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발표했어요. 통증 면적합은 시간대별로 환자가 느끼는 통증 강도를 0에서 10의 그래프로 표시했을 때 측정할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통증이 클수록 통증 면적합은 커지게 되죠. 그렇다면 왜 유의성 확보에 실패를 한 것이냐? 회사 측은 임상 실패의 원인으로 복부 성형술의 수술 후 통증 강도가 예상보다 높지 않았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복부 성형술의 수술 후 통증 강도가 최소 4 이상이라는 예측으로 임상시험을 설계했는데 임상시험에 참여한 307명의 환자 중에서 수술에서 깨어나 처음 보고한 통증 강도가 3 이하인 환자가 20%였고 4 이하인 환자는 30%였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엄지 건막류 임상 입비상에서와 같이 최초 통증 강도가 너무 낮으면 진통 효능의 변별력이 낮아져 통계적 유의성을 얻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보존은 엄지 건막류 즉 무지외반증 절제술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입비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1차 지표에서 통증 감경 효과를 얻어내지 못한 바 있죠. 왜 같은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아무튼 이에 더해서 이두현 대표는 이번 시험의 설계는 구제약물로 사용한 오피오이드의 양을 상당히 제한해 위약군의 통증이 오래 지속되리라 기대했지만 위약군에서 제한된 오피오이드로 통증 감소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 버려서 임상 2상에서와 같이 오피란제린의 효능과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비보조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회사 측은 추후 시험을 재설계해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수술 후 최초 통증 강도가 4 혹은 5 이상인 환자들만 시험에 등록하고 구제약물 오피오이드의 용량을 더 줄이거나 아예 오피오이드가 아닌 타이레놀 또는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는 식으로 임상시험을 설계한다면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오피란제린의 유효성과 관련해 변한 것은 없다며 축배의 타이밍이 내년으로 연기됐을 뿐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실망감이 무지 크고 주가에 바로 반영되고 있는데 자구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보존의 주가 오늘 전일 대비 21,900원 떨어진 51,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2조 원 돌파를 목전에 뒀던 시가총액은 1조 3,600억 원으로 5,700억 원이 오늘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비보존의 최대 주주인 텔콘 RF제약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에스텍파마도 마찬가지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이슈로 엮인 루미마이크로도 하락하고 있네요. 오늘 이 밖의 제약 바이오주들도 비보존 임상 실패로 투심이 위축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부디 비보존이 다음번에는 성공적인 임상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인도네시아 파뮤 30% 함유 바이오 디젤 세계 최초 의무화.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팜오일 원유 CPO가 30% 혼합된 바이오 디젤 B30 사용이 내년부터 의무화됩니다. 바이오 디젤은 콩기름이나 유채기름, 폐식물 기름과 같이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바이오 연료를 말하는데요. 팜오일은 팜나무 열매를 순수 압착 방식을 통해 추출하는 식물성 유지거든요. 이를 크루드 팜오일, 즉 CPO라고도 하죠.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오일의 54%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든 경유 차량과 기계류에 이 팜오일 원유를 30% 섞어 만든 B30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9월부터 팜오일 원유 20%를 섞어 만든 바이오 디젤 B20의 사용을 의무화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이 B30 사용을 의무화하고 차례로 B40, B50까지 팜유 비율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B30을 경유 차량 연료로 넣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이미 마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관련된 종목이 오늘 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JC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JC케미칼은 인도네시아의 1만 800헥타르 규모의 팜 농장과 팜유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20%대 넘는 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목요일에 다시 만나요.